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현재 대학교에서는 수업량을 학점으로 또 고등학교에서는 단위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고등학교에서도 이 대학교처럼 이수 과목에 따라 학점을 취득하게 하는 제도가 바로 고교 학점제입니다. 오는 2025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일부 학교에서 시범 운영 중에 있는데 현장의 교사들은 고교 학점제가 혼란만 가중시켰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시행을 전면 재검토하라.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인천지부가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고 고교학점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부가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게 이유입니다. 전교조는 고교학점제 도입 이전에 수능 자격고사제 도입과 교원 정원 확대, 학교 공간 개편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학 입시와 대학 서열화, 이 큰 카테고리 안에서 그 어떤 제도도 들어와 봤자 학교 현장은 시행착오를 겪고 혼란만 가중됩니다. 다양한 과목을 더욱 세분화해서 가르치기 위해선 우선 교원 정원 확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며 학점을 취득하고 총 이수학점을 채워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교육부는 오는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앞서 2023년부터 단계적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각 시도교육청은 지난 2019년부터 연구, 선도학교를 지정해 고교학점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교육청도 지난해 연구학교 4곳과 선도학교 27곳 등 31곳을 운영한 데 이어 올해 43곳, 내년에는 62곳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현직 교사들은 연구 선도학교로 지정되면서 학교 현장의 혼란만 가중됐다는 입장입니다. 현장에서는 전혀 지금 준비가 안 돼 있고 아까 미술 선생님이 철학 가르친다 이런 게 비일비재합니다.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 이런 것도 아니고 아예 계열이 다른 거를 떠마는 경우 이런 게 왕왕 있거든요. 특히 전교조 인천지부는 시교육청에 선도학교를 준비학교로 명칭만 바꿔 확대하고 있다며 확대가 아닌 제도 시행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인천시 교육청은 이름에서 오는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 명칭을 바꾸는 것이라며 당초 목표보다 공모에 신청한 학교가 많아 추가 공모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제도 정착을 위해 선도학교가 아닌 일반 학교에 대해서도 학생 선택을 우선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중학교 2학년생부터는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고교학점제 적용을 받게 되는 상황. 고교학점제가 도입 전부터 교사들의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교육부가 오는 22일부터 수도권 전면 등교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일상 회복을 위한 학교 방역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김웅호 전교조 인천지부 정책실장과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실장님, 오는 22일부터 인천 지역 역시 전면 등교가 실시되지 않습니까? 코로나19 상황 이후부터 지금까지를 한번 되짚어 보시겠습니까? 지금까지는 400명 이하 소규모 학교만 전면 등교였고 그 외 학교는 3분의 2 정도 등교를 했는데요. 비록 다른 다중이용시설에 비해서 학교 내 전파는 거의 없다고 해도 거리두기 지도라든가 급식 지도 등의 학교 방역에 학교 현장이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작년서부터 등교 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는 것도 학교 현장에 선생님들 고생이 많았을 것이고 학생 확진자가 부분 작년에 비해서 좀 많이 발생했는데 이럴 때 이제 동선이 겹친다던가 같은 반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이제 등교가 중지되고 교사들도 재택근무하는 상황들이 작년에 비해서 좀 많았었는데 이럴 때 이제 중등학교의 경우에는 평가의 시기, 그러니까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이런 시기와 이제 겹치게 되면 좀 상당히 혼란스러운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 등 여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네, 자, 지금 상황에서 교직원은 90% 이상 백신 접종을 완료했지만 학생들은 아직 대부분 미접종자라는 점 때문에 조금 우려가 높은 것 같습니다. 실장님께서 보시기엔 어떠십니까? 예, 저도 사실 적지 않게 우려가 됩니다. 현재 우리 학교의 공간을 봤을 때 충분한 거리두기가 가능하지 않고 코로나 이후에 모든 학교가 전면 등교를 한 적은 없었거든요, 작년서부터.
물론 이제 그동안 이제 등교일수 부족으로 학습 격차 문제라던가 사회성 발달 측면에서 아이들이 이제 또래와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못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서, 가정에서 이제 학부모님들의 이제 아이들 케어에 대한 이런 부담,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전면 등교를 해야 된다는 이유는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그래서 전면 등교를 하되 지금 저희 전교조가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는 현재의 학교의 수업 일수나 수업 시수 이런 것들을 좀 감축해서 탄력적으로 이제 교육 과정을 운영을 좀 해본다면 방역과 교육 모두를 좀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상태를 유지한 채로 전면 등교를 하는 것은 이해는 되지만 좀 우려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네. 네, 학교 공간이라는 게 충분한 거리두기를 하기가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과밀학급에서는 그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인천시 의회에서 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를 촉구하기도 했잖아요. 관련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지난 9월 10일 인천광역시 의회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유아 14명 상한 법제화 재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인천시 의회의 이런 그 결의안 채택은 상당히 저희도 그때 환영 성명서를 냈는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학생 수가 많은 과대 과밀학교가 방역과 학습 지도에서 이제 상대적으로 작은 학교에 비해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시의회 결의문에도 제안 이유가 밝혀졌거든요. 저희도 상당히 그 공감을 하는 바이고요. 코로나 상황에서 학생 수 문제가 좀 더 부각됐지만 사실 한 교실 공간에 몇 명의 학생이 생활하고 있느냐는 코로나 상황을 떠나서 학교 교육의 가장 핵심적인 교육 여건입니다. 교사 한 명이 학생에게 집중할 수 있는 상호작용의 밀도는 아이들의 학업이나 심리정서 측면 모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그 교육부의 교육회복 지원 종합방안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 예산 집행 방향이 교과 보충학습이나 디지털 인프라 구축,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이런 데다가 굉장히 많이 투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학교 현장에 절실하게 필요한 건 아이들에게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야말로 우리 교육 현장에 정말로 많은 것들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관련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교조 인천지부 김웅호 정책실장이었습니다. 경비원 갑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보호 조치가 마련되면서 경각심도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을 중에 을이라고 호소하는 경비원은 사라지지 않았는데요. 폭언이나 폭행만큼 두려운 건 취약한 고용 구조를 알고 있는 입주민이라는 주장입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온 건지 이세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포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해온 A씨. 얼마 전 다른 아파트로 자리를 옮기라는 용역업체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계약 기간이 남아 더 일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입주민의 요구가 있었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관리를 운영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회사로 전화를 해서 이 사람을 정리하지 않으면 재계약이 어렵다. 그러니까 당신네들 알아서 조치를 취해라. 이렇게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전근 이유를 길고양이에서 찾았습니다. 아파트 내 길고양이 보호에 반대했던 입주민 대표가 경비원이 이른바 캣맘이라 불리는 입주민들과 어울린다며 싫어했다는 겁니다. A씨가 오해를 풀기 위해 입주민 대표를 찾아가도 봤지만 소용없었다고 했습니다. 주민과 주민 사이의 어떤 갈등이 내가 타겟가 돼가지고 화살은 나한테 전부 쏟아지는 그런 느낌. 정말 엄청 힘들어요 지금. 무진장이 힘들다고요. 그 통보를 받고 잠도 못 자고 통보하기 전서부터 그것 때문에 신경 쓰니까 주민분한테 사과도 했고 잘못했다고도 했고 내가 반론을 제기하고 좀 봐주십사 하는 건 눈꼽만치도 적응을 안 해준 거예요 자기네들은. 뒤늦게 A씨의 전근을 알게 된 입주민들은 평소 성실했던 A씨 편을 들어 용역업체에 항의했습니다. 주민 사이 갈등 문제로 A씨를 관두게 할 수 없다고 설명했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저희도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민들은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얼마 전 일을 그만둔 미화원 B씨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고 주장합니다. 사장님이 마지막 사직서 받으라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소장님하고 안 싸웠는데 누가 소장님하고 싸웠다고 전화 오고 아파트 주민들하고 성격상 안 맞는다고 하는데 누가 그런 전화를 했냐고 도대체가 그랬더니 아파트 회장님이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일의 당사자로 지목된 입주민 대표와 연락이 닿았지만 자신은 이번 일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만둔 경비원과 미화원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면서도 인사 문제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얘기는 안 하죠. 안 하는데 소장이 있을 때 제가 업무 관계로 하고 있을 때 그 사장이 오셨더라고요. 그분들의 인사 얘기에 대해서는 제가 관여해서도 안 되고 또 뭐 할 그런 필요도 없는 것이고. 엇갈린 입장 속에 사실 조사가 시급했지만 방법은 쉽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관리 업무 지휘는 관리 사무소장의 업무입니다. 입주자 대표가 관리 업무를 대신했다면 관리 사무소장의 업무에 부당하게 관여한 게 됩니다. 관련법에는 이런 일이 있을 경우 관리 사무소장이 지자체에 신고하고 사실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관리 사무소장을 선임하는 주체 역시 입주자 대표 회의라는 겁니다. 지자체가 감시 권한을 가지고 있다지만 입주자 대표와 긴밀한 관계에 있는 관리 사무소장의 신고가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결국 경비원 A씨와 미화원 B씨 모두 의혹을 풀지 못하고 일을 관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입주자 대표 회의는 A씨가 속했던 경비 용역 업체를 교체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어떤 업체가 선정되든 같은 일은 또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그러니까 뭐 시세말로 갑질을 하고 다니는 거죠. 중간에서 해결을 해주는 사람이고 소통을 하게 해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소통을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입주민의 경비원 갑질을 막기 위해 법령까지 개정됐지만 한계는 존재합니다. 취약한 고용 구조, 법의 허점 사이에서 불안에 떨고 있는 건 약자입니다. 저쪽에서 얘기를 하면 일방적으로 얘기하면 그걸 다 받아줘야 돼. 그것이 저런 사람들은 정당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느꼈을 때는 그게 아니거든. 정말 어떻게 돌아섰을 때는 막 그냥 돌아서 주먹을 땅을 치고 그런다고요. 그게.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그 경비대원들한테 엄청난 심적 고통을 주는 거지.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천에서는 지금 다양한 지역 관광을 외부에 알리는 행사가 한창 열리고 있습니다. 의료부터 지역의 마이스 산업, 또 데이터 기반까지 종류도 다채로운데요. 이정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시와 컨벤션을 포함하는 고부가 가치 산업부터 만화와 영화 등 지역 중심 콘텐츠 관광까지 부천의 다양한 관광 산업을 토론하는 자리가 열렸습니다. 부천국제의료관광 컨퍼런스도 3년째를 맞았습니다. 올해는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등 5개국 의료 관계자 400여 명이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참석했습니다. 지난 2019년 순천향대 부천병원과 지난해 부천 성모병원에 이어 올해는 세종병원이 나섰습니다. 부천시 의료관광산업의 발전을 모색하고 팬데믹의 위기를 넘어 한 단계 발전하는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되기를. 부천은 이미 지난 2015년 의료관광 관련 조례를 제정하며 해외 시장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암이나 심장질환 등을 앓는 해외 중증 환자들을 되도록 많이 부천으로 유치하는 게 목표입니다. 부천에서는 의료와 마이스 산업, 스마트시티 등 여러 분야로 세분화된 지역관광 산업의 경쟁력을 동시에 부각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이 가진 문화적 자원을 콘텐츠 개발로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전통적으로 축제 마이스 사업이 발달한 도시입니다. 만화, 영화, 애니, 비보이 등 무형의 관광 콘텐츠를 이용하여 지역 관광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나아가 국제회의가 인정하는 국제 행사로 성장하기 위해 부천역 마이스의 범위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관광산업 전반이 동반 침체기를 맞은 상황에서 지자체가 나서 지역 관광의 해법을 찾는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